작가님은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사람을 변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요? 우선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안 변한다는 건데 전혀 안 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격이 형성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기질. 기질은 그냥 태어날 때 타고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기질이 까다로운 기질, 순한 기질, 더딘 기질.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거니까 이건 성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성격은 언제부터 쓰냐면 이 기질과 환경이 만났을 때.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사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건 부모님. 처음에는 부모님이지만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전 여자친구, 남자친구, 직장 상사 이렇게 타고난 기질과 수많은 상호작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결과로 나타나는 게 성격인데 네. 또 그 과정에서 삶에서 겪는 수많은 사건들, 너무너무 상처받는 사건들, 때론 너무너무 행복했던 사건들, 이렇게 기질과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성격이 형성돼요. 강의로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여러분들 성격에 어떤 것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냐라고 물어봤어요. 가장 많이 꼽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보다 살면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사건이거든요. 어떤 사건을 경험하느냐. 저도 지금 굳어진 성격이 있지만 지금부터 제가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또 어떤 사건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복에 대한 연구들 보면 행복한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행복도가 낮은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행복해지려면 가장 빠른 방법이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서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거든요.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빌런을 만나면 무조건 도망가세요.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피해야 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사람이 다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건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갈등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균형이 잘 맞춰져 있어요. 첫 번째는 타인 중심. 상대방을 늘 보고 배려해요. 두 번째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하면 좀 나쁜 것 같은데 사실 자기 중심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 자기를 잘 지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갈등을 잘 관리하는 사람인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은 굉장히 높은데 타인 중심이 없어요. 대부분 굉장히 공격적이고 말도 무례하게 하고 나에게 유익되는 것 위주로. 그런 사람들 중에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쵸. 이런 빌런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냈던 사람들은 자기를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았지만 보통 사람들보다 자기 이해 능력이 높거든요. 자기 반성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채널에 와서 마음을 공부하는 분들은 자기 이해 능력이 그래도 평균보다 높을 수 있죠. 아까 같은 그런 빌런들, 타인 중심은 없고 자기 중심만 높은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이런 사람들이 왜 힘드냐? 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용기를 내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누구님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에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뭔데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당신이 나를 알긴 알아. 이래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화를 내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히릿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중심만 높고 타인 중심이 없는 사람들이 빌런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중심이 없고 타인 중심만 높은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본인 자신에게 빌런이 되는 거예요. 나는 늘 희생해. 나는 늘 양보해.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균형을 맞추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애덤 그랜트라는 조직심리학 박사가 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니까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기버, 늘 주는 사람. 테이커, 늘 자기 것만. 그리고 매처, 똑같이 5대5로 늘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하고 실패하느냐 봤더니 가장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은 기버. 그런데 가장 많이 성공한 사람도 기버인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기버랑 실패한 기버 차이점 봤더니 성공한 기버들은 타인 중심을 먼저 두지만 자기 중심도 있어요. 나도 지켜. 실패한 기버들은 자기를 전혀 돌보지 않아요. 외부에 있는 빌런도 조심해야겠지만 내부의 빌런, 나를 지키지 않는 타인 중심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괜히 나 혼자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빌런인 건가? 알 수 없는 짜증과 화의 근원, 나를 빌런으로 만든 이 감정들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이 억압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기능이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기능들이 있어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거를 그냥 잊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이 내 삶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눌려 있는 거거든요. 억압됐다라고 하거든요. 참고 참다 보면 뭐가 나를 힘들게 했는지도 헷갈리기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눌러놓은 게 너무 많으니까. 어떨 때는 1년 전에 눌러놨던 어떤 게 올라와서 짜증이 나고,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생각해보면 아, 저 친구가 나한테 했던 그 말 때문에 기분이 나쁘구나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데, 그냥 그런 거 다 누르고 살면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친구랑 같이 있으면 불편한데 왜 불편한지 이유를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억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작은 것에 갑자기 크게 분노하고 이런 일들이 많죠. 짜증만 많은 게 아니라 삶에 생기가 없어요. 늘 뭔가 지쳐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쪽에 많이 쓰이니까 쉽게 지치고 심리적으로 빨리 소진되고, 이게 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것, 약자에게 화풀이를 하는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원인이 있을까요? 있죠.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해소가 돼야 내가 숨을 쉴 수가 있으니까. 나보다 센 사람에게 와서 담겨져 있는 게 밖으로 나갈 땐 꽤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그 감정을 많이 풀게 돼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예를 들어 막 백화점 점원에게 막 짜증냈던 어떤 사모님이 있다고 치죠. 조사해보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눌려 있어요. 눌려있던 게 있다가 나보다 약하다 싶은 사람에게 이게 확 나가는 거야. 대표적인 현상이 육아 때 많이 나타나는데, 제가 아는 한 엄마가 되게 온순하고 착한데 한번 폭발이 되면 7살짜리 아들에게 막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근데 그러고 나면 너무 심한 죄책감이 시달리고,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니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전문가 얘기를 쫙 들어보면서 혹시 그 아들에게 폭발하기 전에 동일하게 겪는 어떤 사건이 있냐, 트리거라고 하거든요. 촉발시키는 무언가가 있냐 했더니, 보니까 자기가 아무 때나 7살 아들에게 폭발하는 게 아니라 남편하고 심하게 싸운 다음날 아침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합리화가 들어가야 돼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아들이 아침부터 핸드폰을 만지고 있거나 유치원 안 가, 밥 안 먹어, 이런 일이 딱 연결되면 이게 폭발하거든요. 너 왜 이렇게 엄마 말 안 듣고 아침부터 핸드폰이야? 자, 지금 이 엄마는 심리적으로 누구를 때리는 거죠? 아빠요. 아빠를 때리는 거죠.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전위라고 하는데, 어떤 곳에서 들어와 있는 부정적 감정이 나도 모르게 나보다 약한 사람, 직장에서도 이런 일 많이 일어나요. 그분들이 아까 그 엄마처럼 자기가 화풀이 한다는 걸 몰라요. 맞아요. 그런 전위 현상이 직장하고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인간관계가 유독 버겁고 힘들다, 이것만을 알고 봐라 하는 심리학 이론을 소개를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요. 그랜트 스터디라는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그 종단 연구인데, 종단 연구는 20년, 30년, 40년 아주 긴 시간 사람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랜트라는 억만장자가 이 연구비를 지원을 했거든요. 성공과 행복에 대한 삶이 너무나 궁금해서 유능한 심리학자들에게 연구를 부탁한 거예요.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하버드 졸업생들을 위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의 삶을 추적 조사를 했는데, 하버드 나오고 또 중산층이고 건강했던 대부분의 연구 대상자들이 다 행복하고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또 실패한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실패한 사람이 있었겠죠. 네. 그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게 발표가 됐냐면,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한두 번 정도는 오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다르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했느냐? 5가지 특징이 나왔어요. 첫 번째가 억제, 예상, 승화, 유머, 이타주의. 그러니까 억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억압은 나한테 그런 일 없어, 잊어버리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억제는 지금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적인 사고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게 1년 가까이 이 현실을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예상인데, 성공한 사람들은 뭐냐면 삶에서 다가올 어려움들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차로 치면은 사고 났을 때마다 수리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정비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재밌는 게 유머인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삶의 아픔과 고통들을 유머로 표현하고 유머로 승화시켜요. 그 아픔을 이겨내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자신의 아픔을 유머로 표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승화인데, 승화는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들을 삶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를 막 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열심히 복싱을 연습해서 아마추어 복싱 챔피언이 되는 사람, 굉장히 다르거든요. 삶의 어려움을 운동으로, 때는 예술로 승화시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마지막 5번째 특징이 이타주의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타주의는 이런 거예요. 평생 김밥한 할머니들이 사랑의 열매 이런 데 잘 안 하고 대학 이런 데 기부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대학에 기부할까요?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쵸. 어떻게 의미가 있는 거냐면, 그 할머니 특징들이 정말 공부하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그게 한이 맺혔어. 나처럼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학생들 없어야 돼. 그러면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아픔을 기반으로 도와주는데, 사람들이 안 그래요. 진짜 보통 끌어내리죠. 우리도 고생했는데 너네도 고생해야지. 보통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근데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그때 너무나 아프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5가지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특히 마지막이 가슴을 울리네요. 네. 실제로 심리학에서 나쁜 상사 연구가 있거든요. 진짜 밑에 사람 힘들게 하는 나쁜 상사 연구해보면 100%는 아닌데 꽤 많은 상사들이 사원 때, 대리 때 악독한 상사 밑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런 나쁜 상사가 많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맞아. 당했던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타주의를 쓴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긴 시간 동안 아주 유익하고 또 재미있는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히리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너무 행복하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오늘 다뤘던 여러 가지 심리학의 지혜들이 삶으로 연결이 돼서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사는데 작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작가님께 또 더 재밌는 말씀 많이 듣고 싶네요. 저도 아쉽네요. 오늘 너무 즐겁게 네, 저도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네네. 저희는 아쉽지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리,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